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3대 지수는 모두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전에도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PCE 물가지수를 대기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관망세를 보인 걸로 풀이가 되고요. 칩스법 이야기도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투자 의향서만 600건이 넘게 접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원했던 것보다 보조금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기업들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진하로몬도 상무장관이 내놓았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TSMC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인텔이 굉장히 많은 또 보조금을 가져가게 된 만큼 TSMC와 삼성전자에 돌아가게 될 보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어떻게 발표가 될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3월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짙어지고 있는 미국입니다. 3월 1일에 그리고 8일에 차례로 만료가 되는 임시 예산안인데 간밤에는 2년물과 5년물의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입찰 내용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1월 신규 주택 판매도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2.4%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1.5% 증가로 시장 예상치보다 다소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AI가 과장이 아니다, 버블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이다. 나는 AI 낙관론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AI 바람을 한 번 더 키워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홍해 리스크에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정제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간밤에 WTI 원유 선물은 상승하면서 77달러 중반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이크론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 H200에 들어가게 될 HBM3E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1분기에서 2분기가량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가량 주가 상승 뿜어줬고요. 리오토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했는데 리오토의 호실적으로 관련주들 모두 상승으로 이끌어주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리오토는 무려 19%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랠리를 펼쳤던 또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은 4월에 반감기를 앞두고 한 차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를 뒤로 하고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55,000달러 선까지도 위협을 했던 비트코인 가격이었고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32,200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4,000달러를 넘어서게 된 것은 27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의 주가도 함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리 지금 미국 시장을 살펴볼 때 시장 자체의 흐름,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최고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조금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래쪽은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물밑에서는 헤지펀드가 M7, 빅테크 종목들을 매도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엔비디아가 간밤에도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콜옵션이 또 한 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앞으로 더 갈 거다라는 쪽에 베팅하는 콜옵션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 과연 어느 쪽이 웃게 될지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간밤 지수는 좀 빠졌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넘게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도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의 희망 고문을 마치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10년 안에 첨단칩 20%를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다,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함께 발표된 것들이 일단 우리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의구심이 드는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칩스법 보조금 투자 의향서 600건이 넘었다라는 이야기는 앞서서 전해드렸고요. 실수령 보조금이 줄거나 또는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 다만 블룸버그에서는 TSMC,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조금을 받을 것 같긴 하다라는 보도를 내놓긴 했는데 일단 발표가 되는 것까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TSMC는 보다 빠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텔도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됐고 자국 기업들 중심으로
중심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일본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요. 구마모토 공장 1공장이 지금 가동에 들어갔죠. 일본이 TSMC에 현금으로 40%가량을 지원을 한 모습입니다. 일본도 다시 반도체 굴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규모가 일본과 미국과는 차이가 있는 데다가 지금 미국에서도 자국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이 되게 된다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셈법이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더불어서 마이크론이 HBM3E 대량 조기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도 삼성전자엔 다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수율 문제에서 발목을 잡혔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등판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론은 D램 부문에서는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HBM3E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앞서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면에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를 하고 얼마나 더 고심이 깊어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HBM3E 시장에서는 선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여기에 더해서 EUV 노광기 8대 반입을 추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기존의 D램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선단 공정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HBM3E, AI 반도체 거기다가 모바일용 반도체까지도 우리가 앞서 나갈 거야라는 의지를 SK하이닉스가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가 진행 중이죠. AI 랜 얼라이언스가 6G 통신을 비롯해서 11개 기업이 손을 잡고 출범을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3월이 온다라는 것은 미국의 셧다운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3번에 걸쳐서 굉장히 어렵게 합의했던 임시 예산안인데 이제 3월 1일 우리는 그날 휴장을 하죠. 3월 1일 그리고 3월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만료가 되게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하향하겠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증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간밤에 2년물, 5년물 국채 입찰, 일단 2년물 정도는 괜찮았는데 5년물은 쏘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입찰 결과가 그저 그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 LP 파이낸셜에서는 미국의 재정 전망이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매력도를 상당히 낮게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놨고요. 간밤에는 국채금리 수익률도 모두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내용 상업용 부동산 우려인데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상업용 부동산 지금 상태로는 일단은 처리가 가능한데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굉장히 큰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강제 매각되고 있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래프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키게 될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기차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는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니오, 샤오펑까지 일제히 상승폭이 그려졌고요. 다만 여전히 최고가 기준, 고점 기준으로 하면 많은 부분을 상쇄해야만 하는 전기차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리오토의 매출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4분기 매출이 136%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인도량도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고가 라인업을 속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리샹 CEO는 향후 5년간 20만 위안 이하의 차량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이폰 매출 따라잡아 볼게 라고 이야기를 내놨고요. 더불어서 비아디 같은 경우는 3억 원에 달하는 전기차 고급 라인, 슈퍼카 전기차를 또 발표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조금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는 모습입니다. PCE 물가지수는 아마 잘 나오기 어렵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죠. 그를 앞두고 눈치는 보는데 눈치 보는 정도를 생각했을 때 종목별 흐름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바통을 우리 시장이 잘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어제자 함께 정리해 보시죠. 저 PBR주 예견된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제 브리핑을 쭉 해드렸죠. 크게 조정을 받을 것이다가 증권가의 중론이었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대감이 소진됐는데 정부 정책 발표와 함께 증권, 자동차, 은행, 보험 섹터가 크게 밀렸습니다. 지수를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장 초반에 있었던 그 낙폭은 꽤 많이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코스피 0.77%의 하락률, 코스닥 시장은 약간 밀리는 정도, 0.13%의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세를 시현했던 건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였죠. 1.5% 업종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지난주에 머크 변경 계약과 함께 이번에는 중국의 치루제약에서 허셉틴 임상 완료에 따라서 마일스톤 청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둘 다 돈 들어온다, 뭐 이런 내용이죠. 알테오젠은 무서운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제약바이오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움직였던 종목의 상승 상위 배열 기입을 해봤습니다. 이게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종목들 쭉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강세도 엔캠을 중심으로 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엔캠, 패시브, 페낫괴의 시리즈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잡은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는 HBM 중심의 상승세입니다. 물론 한미반도체가 장 초반에 급등했던 것에 대비했을 때 종가 상황이 뭐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플러스 마감을 했고요. 종목 특히 공정단 분류로 봤을 때 HBM은 여전히 시세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 PBR주 대부분 다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몸살을 앓았지만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성우하이텍, PBR 1배 미만의 종목이죠. 이들 종목은 시세가 플러스권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공통 분모는 실적이었습니다. 어제 정부 정책 발표 내용 살펴보셔야겠죠.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주요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골자입니다. 상장 기업의 자발적 기업 가치 제고, 시장 평가 및 투자 유도, 밸류업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쉽게 풀이해서 보면 자발적으로 하면 우리가 표창 줄게. 그런데 안 해도 페널티는 없어. 뭐 이런 내용이고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게.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발적이라는 부분에 시장이 이제 실망 매물을 던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만 생각을 해보면 강제성을 띠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크하고 있는 일본의 모델도 자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강제성은 없거든요. 다만 이후의 일정들, 여지가 좀 남아있는 만큼 향후 계획들 꾸준히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초안이었고 6월 정도에는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사이에 뭐 전담 조직, 자문단 운영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간담회, 세미나 쭉 예정이 돼 있고요. 6월 이후에도 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꾸준히 들여다보면서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결국 어제는 저 PBR주 차익 매물 출회가 거세게 나왔지만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로 긴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증권가의 이야기가 이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화면입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24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9일까지 일정으로 전개가 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CES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AI로 꼽히고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 기대 업종 반도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IT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에 이어서 이런 MWC라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IT의 주목도가 올라갈 개연성 체크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어제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도 일부 반도체 기업들,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연관이 있는 종목들의 시세 분출이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 쪽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지 여부 꾸준히 들여다보셔야겠고요. 그 밖에 바이오는 알테오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제 그렇게 급등을 하고 추가 상승세 장 마치고도 있었습니다. 초전도체는 차익 매물 출회로 하락세가 좀 거세게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실적 부분은 하이브는 실망 매물로 떨어졌고 나머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바이오, 어제 화면이죠. 바이오는 계절적으로도 3월, 4월이 강했습니다. 원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에 있어서 그를 앞둔 기대감으로 12월이 가장 강하다라고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사실 수익률 측면에서 코스닥 제약지수 수익률로 보면요. 12월보다는 3월이 더 강했고 3월 이어서 4월까지 시세가 이어졌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대 항암 올림픽이라고 불려지는 미국의 항암 학회 AACR 앞두고 4월에 개최인데 그를 앞두고 초록 공개는 3월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이벤트 드리븐 성격으로 3월부터 모아집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화면이고 여기와 이제 패시브 자금까지 맞닿아 있죠. 계속해서 거의 매일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의 시총이 쭉쭉 올라가서 1위까지 등극을 했고요. 지금 5월 편입 후보군들의 시가총액과 유동시총 계산을 했고 그리고 갭까지 오늘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플러스 쪽이 된 쪽이 알테오젠이랑 엔캠 두 종목이 급등하면서 모두 그 허들을 충족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제 마이너스 비율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 정도만 더 올라가면 후보군 안에 허들을 넘게 됩니다. 시장이 만약에 관심을 이 아래쪽으로 기울이게 된다면 이 갭을 줄여가는 그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보군들 쭉 계속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테오젠 파도 미담만 나오고 있는데요. 개장 중계하면서 추가적인 내용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크 이슈, 중국 이슈도 있었고 다음 주에 IR 예정 공시가 어제 나왔거든요. IR이라고 하면 좋은 이야기 많이 하겠죠. 그것이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될 텐데 그를 앞두고 뭐 여러 가지 뉴스거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ADC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사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데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전 세계 빅파마들도 주목을 하게 될 텐데 그 기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뭐 끝난 건 아니고 개발 중이기 때문에 흐름들 관심 있는 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 분류로 볼 때 플랫폼 기업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매수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총정리 해봤습니다. 29일 배당 기준일이고요. 원래 지난해에 끝냈어야 되는데 이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올해로 미뤄진 기업들입니다. 배당 기준일 이틀 전까지 매수를 해야 오늘 종가 기준으로 들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하고요. 배당을 노리신다면 오늘까지 매수를 하셔야 되고 배당 필요 없고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 하시면은 이제 파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배당 떨어질 락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3일 장 마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까지 기입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런 배당 기산일이 집중돼 있어서 계속 좀 보이는 대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PF 사태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PF 분양 리스크 과거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태용건설이 가장 윗단이죠.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군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까지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 분양 위험 쪽은 신세계건설이 가장 높습니다. 이 부분도 위험 요소입니다. 근데 어제 나온 내용인데 기업원 60억 원 형식적 부도 처리가 났거든요. 신한은행 익스포저입니다. 예금 부족 사유로 그렇게 부도 처리가 된 건데 지금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PF 59개 사업장 중에서 30개산 40개 정도 처리 방안 제출을 끝냈는데 이것을 계속 사업을 할 건지 정리할 건지에 대해서 실사가 진행이 되고 최종 방안은 4월에 확정됩니다.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만한 이슈이긴 합니다. 자, 3월 주주총회와 상장 폐지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리스크 요인 계속 좀 체크해 드릴 텐데 주가의 상승 재료가 된다면 명과 암이 있죠. 명의 부분은 이 부분인데 행동주의 펀드가 계속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다, 목소리가 높아진다라 그러면 시장은 분쟁을 또 상승 재료로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 현대차그룹이나 삼성물산 같은 지주사, 지배구조 관련 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암의 부분, 상장 폐지 이슈가 이 즈음 계속 나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상장 폐지 전체 기업이 175개 기업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 싶을 정도의 내용이죠. 결산 관련해서 상장 폐지가 42개나 됩니다. 결산 관련이라고 하면 이건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하지 않은 기업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제출을 하더라도 적정과 비적정 의견 중에서 비적정을 받게 되면 증시 퇴출 사유가 됩니다. 작년에 이 시즌에서 비적정 감사 의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 시즌 돼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정이 되면 추가해서 내용들 보완해라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의견 거절이랑 부정적이죠. 부정적은 일부러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이 내용이 오류가 돼서 감사인이 다시 제출해라 했지만 사측에서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정말 문제인데 보통은 그 기업의 문제가 크면 그 내용 자체를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의견 거절이 많습니다. 그러면 상장 폐지 사유로 곧바로 거래 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후보군들, 위험군들 추리는 작업은 하셔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시나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꼼꼼히 이제부터는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